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장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저의 유일한 가족인 셈이죠.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후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동네 아주머니가 건너 들어 알려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의 연은 끊은 채 홀아버지의 손에서 무사히 잘 자랐죠. 아버지와 도란도란 여유롭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 대학까지 잘 졸업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저는 26살에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동종업계에서는 꽤나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취직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아버지께서 50살이라는 나이에 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저의 가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삶이 힘들어질 때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저는 저의 슬픈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실 아버지가 안심하고 편히 눈 감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관리에도 많은 힘을 썼습니다. 퇴근을 한 후 영어 동호회와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하고 주말이면 커피 동호회 활동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커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미삼아 자격증을 취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업으로 카페를 경영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렇게 미리미리 배워두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항상 밝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이것저것 데이트를 하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다는 북카페나 정원 카페를 찾아가 보기도 하였죠. 그녀와 저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커피라는 관심사도 비슷하고 노래 취향, 영화 취향까지 비슷해서 마치 영혼의 단짝과 시간을 보내는 듯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은 행복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 묵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리조차 달지 못한 상태였고 버는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생활비도 들었기에 결혼을 할 만큼의 자금은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없는 저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따금씩 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은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며 아픔을 보듬어 주었죠. 저는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희망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으로 인사를 갔던 날 장모님은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제가 제법 살가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어쩐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장모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죠. 그럼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구할 돈은 없는 거잖아. 도와주실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휴. 장모님은 저의 조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은 월급에 부모님까지 계시지 않으니 본인의 사익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저는 그날 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장모님이 저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 역시 장모님의 반대로 결혼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형의 남편 또한 작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 장모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을 성사시킨 처형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큰 사회를 지나치게 하대하는 장모님 때문에 처형과 장모님은 거의 안 보다시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장모님은 저를 많이 반대하셨지만 다행히도 자수성가하여 돈을 버셨던 장인 어른께서 저의 편에서 힘이 되어 주셨기에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0살에 아내와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결혼 후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내와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죠. 저희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아내에게는 운동을 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비록 5시간 정도만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벌어 모으는 돈이 저희 생활에 보탬이 되어 있었거든요. 낮에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아내와 생활비로 쓰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버는 돈을 저축을 하며 저와 아내가 살 좋은 집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작은 빌라였죠. 장모님 수준에 맞는 아파트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저희 수준의 대출을 받고 갈 수 있는 낡은 아파트는 저 역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살던 집을 빼고 처갓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여러 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돈 모으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아동바동 해봤자 돈 못 모아. 왜? 장인 장모랑 사는 건 싫어? 하곤 하셨죠. 아내는 절대 장모님과 저를 한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돈 모으는 것도 모으는 것이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도 들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절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한심한 사이로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장인 어른과는 정말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했죠. 주말 오후에는 장인 어른과 함께 바둑을 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네요. 만약 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장인 어른과 함께 셋이서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좋게만 봐주시는 장인 어른과는 달리 장모님은 늘 저를 보면은 표정이 썩 좋지 않으셨죠. 장모님은 주기적으로 친구분들과 모임을 가지시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은 언제나 화가 가득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친구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위 자랑을 들어주기만 하셨을 테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랬기에 장모님은 종종 모임 후 집에 와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지만은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저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아내 덕에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낮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퇴근 후 어김없이 운동을 가겠다는 저를 말리는 아내를 애써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모르는 저의 두 번째 일을 시작했죠. 사실 대리운전이라는 일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적지가 집 부근으로 되어 있는 코를 잡아야 했죠. 한 번은 돈 욕심에 새벽 1시에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코를 잡았다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날도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몇 시간 뒤 새벽 1시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자 슬슬 콜수가 많이 줄더군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리다가 1시 반쯤 콜이 잡혔죠. 운 좋게 집으로 가는 방향의 콜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분에게 키를 받아 운전석에 타고 슬쩍 룸밀러를 보니 이미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더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젊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에게 차 키를 넘겨주신 남자분도 탑승을 했죠. 사실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은 손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뒷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찍고 출발을 했죠.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뒷자리에 술 취한 손님들은 입맞춤을 해대며 진한 애정 행각을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무렵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바탕면 차를 세울 뻔했습니다. 술에 취해 발음이 꼬이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장모님의 목소리였죠. 제가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뛰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 또한 당연히 모르고 계셨을 테죠. 저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고 장모님 또한 당연히 모르고 계셨을 테죠. 저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고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 아휴, 맨날 만나고 싶다 진짜. 아나야 맨날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안 되잖아. 저는 이때부터 속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내어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우리 다음 주 여행 가는 거 말이야. 자기는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그냥 친구네에서 잘 거라고 말했지. 자기는? 나도 친구들이랑 해돋이 보러 가기로 했다고 일단 말을 해놨어. 야, 자기랑 동해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치? 내가 조식 끝내주는 호텔로 예약을 해놨어. 스테이 호텔이라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 뷰가 죽인데. 진짜? 역시 자기는 로맨티스트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밖에 모르지. 그렇게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던 장모님과 상간남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자분이 먼저 내려야 하니 한 군데만 더 들려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팁으로 10,000원을 더 준다고 했죠. 저는 상간남의 차를 끌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저와 장모님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었죠. 차에서 내린 장모님은 들어가기 아쉬운지 마지막까지 상간남에게 매달려 애정 행각을 하더군요. 장모님이 내린 후 저는 저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상간남의 집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